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어제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11월 17일 화요일 4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기대감도 거의 없는 정도에 다다랐죠. 네, 기대감도 없는 정도에 다다랐는데, 근데 조금 새로운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이제 이슈가 있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출시 기대감과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어제 밤이었나요? 오늘 새벽에 이제 모더나 쪽에서 이제 새로운 백신을 출시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효능이 94%의 어떻게 보면 화이자보다 더 좋은 효능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 부분에서도 이제 영하 25도 정도만 되면은 수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핫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다시 이동이 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 또 근데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 테마 종목들이 코로나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시장이 생각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점을 깨고 진짜 지하실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항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은 좀 깊은 흐름을 보였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국내 이제 확진자 수가 오늘 한 202명, 그리고 해외 유입으로 한 28명이 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시 200명대 초반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또 내일도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 물론 이게 더 크게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피크가 더 약간 우려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부관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종토방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종토방에 들어가면 항상 약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많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제 죽었냐, 약간 종목들이 죽었냐라고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죠. 예.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고, 쉽사리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으나, 제가 지금 당장은 횡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횡보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어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은 그냥 박스권 횡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에 동참을 하고 외국인들 기관을 또 팔아 넘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수급적인 요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항상 보면은 제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 보면은 개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이제 동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누가 됐든 저점을 잡는 거는 결국 개인들이 하는 역할이더라.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수급이 좀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아무튼 레보비를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빨리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되거나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차트상 최저점과 최고점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음, 최고점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최고점은 46,550원이고 아직 최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저점이 나왔다라고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시그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지만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 시그널 가지고. 이 시그널은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이 캔들에 기반을 두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쌍바닥 형태의 흐름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지지를 좀 받아주니까 3일 정도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해볼 만한 이제 상승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3만 원대, 뭐 어떤 분은 3만 3천 원대, 어떤 분은 또 3만 5천 원대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평단가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쌍바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권이 된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한 22,000원대 중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중반에서 후반 22,000원 후반대 가격이고, 상단 같은 경우에 27,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바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뭐 깬다라고 하면 여기가 박스권이 또 무너지는 거고, 안 깨고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또 박스권이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상 주봉에서는 지금 61선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61선 정도인데 주가가 61선을 지켜주고 올라갔을 때가 런 구간이 이때죠. 약간의 이탈을 하는 흐름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더라. 61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좀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주봉상이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1선이 이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61선이 오히려 저항을 받으면서 좀 횡보 이런 박스권이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61선 정도 주봉에서는 좀 지켜주게 되면은 그래도 61선이 안 지켜줬을 때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61선을 그냥 주봉상에서 지켜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61선 올라탄 뒤로부터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짧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1, 2주 버티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1, 2주가 아니라 여기는 거의 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로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61선을 저항받고 빠졌던,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최대한 주봉상에서는 지켜주는 게 오히려 조금은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61선 정도를 살짝 이탈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추세가 뭐 특별히 변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인 요소들, 뭔가 모멘텀이 붙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그게 빨리 나와주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안 지켜주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 지금 유효하죠. 지금 한 몇 주죠? 약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지금 이 가격 안에서 버텨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너져 내렸던 가격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약 4주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나름대로 여기가 메이저 지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반등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게 메이저 레벨이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24,000원대랑 뭐 23,000원대 이런 구간들이 오면은 좋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24,000원대를 매력적으로 보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은 이제 지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락이 나오면은
하락이 나오면은 그게 괴로울 수 있어요. 진짜 괴로울 수 있는데 순간적인 거죠. 약간 뭐 며칠 정도 힘들 수 있는데 자기 자산이 이제 깎이니까. 근데 횡보가 나오게 되면은 움직임이 나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에 있어서 시간도 투자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사이클이 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물이라도 타서 이제 물 타면은 이제 물이라도 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단가도 맞고 하면은 뭐 3만 원대나 3만 2천 원대 이 정도 되면은 내 평단가랑 맞으니까 빠져 나와야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반등을 안 주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물 타기도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관찰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상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횡보 박스권 정도로만 지금 파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박스권이죠 현재. 네. 뭐 특별하게 분석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여기서 근데 보통 이제 추세라는 게 여기 박스권이 만약에 여기가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저가와 고가를 낮추는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는 박스권, 네, 이런 박스권을 보내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을 나쁘게만 이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박스권이 아닌 거였는데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시 종목이에요. 예시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주봉이나 뭐 어느 이거 SMCNC네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여기랑 비슷한 사이클이죠. 네, 여기랑 부강약품의 고점이랑 비슷하죠. 그러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안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 추세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강약품이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뭐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결국 SK 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짧아 보여도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1년간의 사이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는 대세 상승이 나온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 안에는 그게 결과가 나올 거다라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SK 하이닉스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60일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을 지켜주는 게 가장 그래도 매력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투자자들에게. 지켜주면 올라가니까. 예. 최대한 60일선 지켜주는 방향에서 올라가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제한된 하락을 좀 제한시키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